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유목민족사 청나라의 역사 2부입니다. 금나라 멸망 이후 여진족은 건주여진, 해서여진, 야인여진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중 건주여진이 가장 세력이 강성했지만 조선 전기, 세종대왕의 4군 6진 개척전쟁과 세조의 북벌로 인해 건주여진의 세력이 와해되었고 그 사이 해서여진이 만주의 강자로 부상했죠. 해서여진은 울라, 하다, 여허, 호이파 총 4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초기에는 이 중에서도 하다부 주도의 해서여진이 건주여진이 약해진 틈을 타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해서여진은 지리적으로 조선에서 멀리 있다 보니 조선에겐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질 않았으나 명나라 입장에서는 해서여진은 실로 위협적이었죠. 명나라에서는 이성량을 요동 총병으로 임명하고 여진족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성량은 요동의 군사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해서여진을 견제하기 위한 대항마로 건주여진의 성정을 도우기로 합니다. 때마침 건주여진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기리나가 있었거든요. 바로 누르하치였죠. 누르하치의 할아버지가 건주여진 부족 중 어느 한 부족의 부족장이었는데 누르하치의 아버지와 계모가 누르하치를 조금 많이 싫어했나 봅니다. 눈칫밥 보이던 누르하치는 이른 나이에 부족에서 쫓겨나다 나와버리는데 이때 누르하치의 아버지는 누르하치에게 일말의 재산도 나눠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르하치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지금의 중국 심양시에서 상단을 꾸리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심양시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교통의 요지라 나름 큰 도시였고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상단의 규모를 확장해가던 누르하치에게 뜬금없이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성량은 해서여진을 견제하고자 누르하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부족을 키워주고 있었습니다. 누르하치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성량이 명나라군과 함께 해서여진과 잘 싸우고 있었는데 느닷 이성량의 명나라군이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까지 죽입니다. 명나라 군대가 왜 자기네 편을 들어준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죽였는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토사구팽이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해서여진은 건재했거든요.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자 가출한 누르하치는 이 상황을 기회로 삼기로 합니다. 1583년 누르하치는 고작 부하 13명을 데리고 처음 거병하여 천재적인 군사적 재능을 발휘하면서 가까운 부족에서부터 차례차례 복속해 나갑니다. 그의 나이 25살이었습니다. 누르하치는 심양에서부터 압록강을 거쳐 두만강까지 부족들을 동쪽으로 쭉 밀고 나갑니다. 갑자기 누르하치의 등장으로 이만주 토벌 이래 별 볼 일 없던 건주여진이 급속도로 세력이 커집니다. 이성량도 누르하치의 성장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건주여진이 부족 단위로 흩어져 약해져 있는 동안 블라디보스토크의 야인 여진들이 두만강을 종종 넘어 조선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르하치가 두만강까지 진출하는 과정에서 야인 여진들이 밀리고 그 지역에 흉년까지 들자 야인 여진의 여러 부족들이 다 합심하여 대규모로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당시 조선으로 쳐들어온 야인 여진을 거느린 부족장인 니탄계였는데요. 1583년 두만강을 건너 조선을 대대적으로 침공한 이 야인 여진의 습격을 니탄계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이 니탄계의 반란을 진압한 사람이 바로 조선의 신립 장군입니다. 신립은 직접 기병대를 이끌며 니탄계의 1만 병력 여진에 돌진해 수천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여진족을 상대로 기병전으로 승리한 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 신립과 신립의 기병대는 조선에서 영웅 칭송을 받죠. 니탄계가 죽고도 통제를 잃은 야인 여진들이 지속적으로 두만강을 넘었는데 니탄계사 후 야인 여진들의 잔당을 소탕했던 사람이 당시 북방에 근무하고 있던 이순신이었죠. 다시 누르하치로 돌아오자면 명나라는 누르하치를 전폭적으로 키워서 해서여진을 소탕하고자 1588년 누르하치를 건주좌위의 총책임자 도독 첨사에 임명합니다. 과거 먼터무 이만주의 세력을 회복했던 거죠. 명나라가 누르하치를 키운 방식은 그저 관직이 전부가 아니었는데요. 명나라 정부는 자국과 교역할 수 있는 권리를 증서로 만들어 여진 부족들한테 뿌려줬는데 누르하치한테 거의 몰빵하듯이 다 주고 네가 알아서 네 부족들한테 분배해줘라. 이러니까 여진 사회에서 누르하치의 위상은 독보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서여진의 세력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해서여진 4부족 중 하다부 대신에 여허부가 명나라 편에 서며 해서여진의 강자가 됩니다. 이로부터 몇 년 뒤 1592년 한국은 물론 중국까지 흔들어 놓았던 대규모 아시아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바로 임진왜란이죠. 누르하치의 여진족 또한 임진왜란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은 일본이 한국과 만주를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 대륙 정복을 위해 일으킨 전쟁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무너뜨리고 명나라로 들어간다면 조선 다음은 만주 일대가 될 것입니다. 1592년 8월 임진왜란 발발한 지 4개월쯤 됐을 때 누르하치가 선조에게 먼저 파병 여부를 제안해 옵니다. 이때 이미 선조는 수도 한양을 탈출해서 지금의 신의주에 있었죠. 아직 명나라 원군이 도착하지 않은 시점이었던지라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지만 류성룡 등 일부 신하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거절합니다. 이유는 여진족의 도움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가 언젠가 저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올 수가 있기 때문이었죠. 맞는 말이긴 합니다. 여태 누르하치는 명나라에게만 서포트를 받았지 조선이랑은 별다른 접촉이 없었거든요. 누르하치가 만주의 제1인자로 거듭나려면 조선과도 관계를 회복시켜 교역을 한다든지
조선이랑 뭐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막바지였던 1598년 1월에 누르하치가 한 번 더 파병을 제안했으나 이번에도 조선 정부는 거절했죠. 비록 누르하치의 직접적인 군사원조는 없었지만 도움을 아주 안 받은 건 아닙니다. 선조가 피신가 있던 신의지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진족 약탈이 성행했던 곳이고 여진족들이랑 상당히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여진족들이 압록강을 또 넘으면 조선은 일본을 상대해야 하는 시점에 위아래로 샌드위치 당할 형편이었습니다. 최소한 누르하치가 일본이랑 연합해서 조선을 공격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 입장에선 다행이었죠. 누르하치의 건주 여진도 임진왜란을 통해 아무 이득을 못 본 건 아닙니다. 조선에 파병을 간 명나라 원군 상당수가 조승훈, 이여송 등 원래 여진족들을 컨트롤하는 요동병력이었습니다. 이여송은 또 이성량의 아들이고요. 명나라 요동병력 태반이 조선에서 군사를 많이 잃고 오니까 여진족에 대한 요동병력의 통제력이 심각하게 약해집니다. 이 틈을 타 누르하치가 그간 자신이 도움을 받아왔던 명나라의 송곳니를 꺼내기 시작하죠. 임진왜란 당시 분명 일본군이 여진족에게도 위협적이었지만 누르하치의 건주 여진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던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물론 누르하치가 조선 조정에 먼저 원군을 제안하긴 했지만 조선이 수락을 해도 누르하치에게 아마 여유가 많이 없었을 겁니다. 누르하치의 건주 여진이 아직 해서 여진과 승패를 보지 않았잖아요. 한창 임진왜란 도중이었던 1593년 해서여진과 건주여진 사이에서 만주의 패권을 두고 대규모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통합된 건주여진을 치기 위해 해서여진이 3만의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이에 반해 누르하치가 반격에 나선 병력은 고작 해봐야 1만 명. 병력차가 3배나 나는 열세에서 누르하치의 건주여진이 덜커덕 대승을 거두어버립니다. 이 전투를 구례산 전투 혹은 구라산 전투라고 합니다. 이 전투로 해서여진이 개박살이 납니다. 만약 임진왜란이 안 터지고 요동병력이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 건주여진과 해서여진이 이 정도로 대규모 전쟁을 못 치르도록 명나라가 막았을 거예요. 명나라가 그간 건주여진을 후원한 건 해서여진의 완전한 토벌이 아니라 해서여진과 건주여진 사이 힘의 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문에 만주에 신경을 못 쓴 사이 힘의 균형이 깨져버렸고 누르하치가 명실상부 만주의 최고 패권자로 거듭나버리면서 만주의 질서가 완전히 재편된 겁니다. 이러면 그동안 사이가 좋았던 명나라와 누르하치의 관계가 긴장될 수밖에 없고 조선도 누르하치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죠. 누르하치는 해서여진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 나섭니다. 1599년 해서 4부 가운데 하다부가 가장 먼저 누르하치에게 통합되었고 1607년 호이파부도 누르하치에게 통합됩니다. 같은 해 누르하치는 다음 타겟으로 울라부를 삼았는데 이 울라부가 두만강 근처 육진 일대에 있었습니다. 누르하치는 조선을 지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두만강에서 해서여진의 울라부와 이 일대 야인 여진들과 전투를 벌여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전투가 오가람 전투입니다. 오가람은 조선의 함경도 소속의 산이었는데 오가람 전투에서 누르하치가 승리하며 야인 여진들을 복속시켰고 조선은 육진 일대의 주도권을 상실해버립니다. 1613년 누르하치는 울라부의 잔당들을 토벌하며 완전히 복속시키면서 이제 남은 해서여진은 여허부만 남게 되죠. 여허부도 이렇게 커버린 누르하치와 전면전으로 싸워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허부는 명나라와 연합합니다. 명나라가 해서여진을 견제하기 위해 건주여진을 키웠지만 이제는 그 순서가 거꾸로 되어버린 겁니다. 1616년 여허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여진 부족들을 통합한 누르하치는 아예 국가를 선포하고 황제를 칭합니다. 나라 이름은 과거 여진족의 국가 금나라를 그대로 따왔으며 이전의 금나라와 구분하기 위해 누르하치의 금나라를 후금이라고 구분하죠. 금의 여진어 발음은 아이신인데요. 나라 혹은 국가를 여진어로 구룬이라고 해서 누르하치가 세운 국가명을 그들 발음대로 읽으면 아이신구룬입니다. 누르하치의 다음 상대분은 여허부와 여허부가 붙은 명나라였죠. 누르하치는 7대 한이라고 알려진 명나라를 공격해내는 이유 7가지를 발표하고 1618년 지금의 중국 요녕성 무순을 손바닥 뒤집듯 손쉽게 점령합니다. 이제 명나라도 더 이상 누르하치를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명나라의 요동병력은 해서여진의 여허부와 연합해 대규모 군대를 꾸리고 누르하치를 완전하게 토벌하기 위해 대전쟁을 벌입니다. 바로 사루후 전투 3편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